배당으로 유명한 SCHD가 이번 분기 금액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주당 0.2604달러고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에 들어옵니다. 이건 기대나 전망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이 딱 찍힌 확정 안내라서 투자자의 마음을 제일 편하게 만들어주는 종류의 정보예요. 정말로 들어온다는 사실이니까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느끼려면 비교가 필요하죠. 작년 같은 시점과 나란히 놓아보니 이번 금액이 약 3.54% 늘었습니다. 한 분기만 보자면 조금 늘었네 정도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야를 조금 넓혀 올해 흐름을 같이 보려 합니다. 1분기부터 이번 3분기까지 쌓인 금액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5.42% 늘어난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SCHD만 두고 본 그림이고 이제 비슷한 ETF들과 옆에 세워보면 느낌이 더 선명해집니다. 배당 성장을 표방하는 DGRO는 같은 기간 늘어난 게 거의 없었고 고배당으로 잘 알려진 VYM도 1%가 채 안 되게 늘어나는데 그쳤거든요. 이런 배경 속에서 SCHD가 5%를 넘겨서 쌓아 올렸다는 건 생각보다 힘을 잘 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같은 트랙에서 주변이 제자리거나 아주 조금만 움직일 때 이쪽은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간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구니 안에서 묵묵히 일을 해준 기업들의 영향이 큽니다. 어떤 회사는 1에서 2% 정도로 소소하게 올렸고 어떤 회사는 5에서 10% 사이에서 꾸준히 올렸고 또 어떤 회사는 두 자릿수로 확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특별 배당처럼 한 번에 크게 얹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작은 인상과 중간 인상, 큰 인상, 그리고 특별한 보탬이 한 바구니 안에서 동시에 섞이면서 합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잠시 약하면 다른 누군가가 메워주고 잘하는 기업의 성과는 곧바로 합계에 반영돼요. 그래서 전체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 얘기를 들으면 주가 뉴스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인공지능, 빅테크, 새로운 테마 같은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죠. 그 사이에서 배당이나 가치 같은 스타일은 화면에 덜 잡히고 주가만 보면 심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배당은 주가와 결이 다릅니다. 배당은 회사가 실제로 번 돈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이익을 내고 그중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그 액수를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이 떠들어도 본질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확정 발표는 바로 그 본질을 숫자로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숫자를 내 삶과 어떻게 이어붙일지 생각할 때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과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남은 시간을 같이 봐야 해요. 흔들림은 마음의 문제 같지만 사실 일정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이 안정적이면 계좌가 출렁일 때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당장 쓸 돈을 주식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흔들림도 훨씬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같은 10% 하락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기회이고 다른 사람에겐 위기가 됩니다. 젊을 때 성장과 기술주 비중을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아직 벌 수 있는 미래의 소득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통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앞으로 벌 월급이 일종의 채권처럼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채권 같은 월급이 뒤에서 받쳐주니 포트폴리오 앞쪽에서 주식의 출렁임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성장의 속도를 조금 더 가져가는 선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비중을 높이되 한두 종목에 쏠리기보다는 업종과 지역을 나누고 분기마다 아주 가볍게 재점검하는 루틴을 붙이면 출렁임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그림이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라는 에어백이 사라지고 생활비를 포트폴리오가 직접 책임져야 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얼마나 빨리 불리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배당 인컴 중심의 자산을 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잠깐 흔들려도 배당은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에서 나오니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일정한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물론 배당만으로 전부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 이자, 그리고 필요한 때 차익 실현을 섞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마음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죠. 은퇴 전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초반 큰 하락이 장기 성과를 망가뜨리는 위험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시퀀스 리스크인데 쉽게 풀면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한 직후 큰 하락을 만나면 회복이 훨씬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간단한 생각은 생활비 몇 달치를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떼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굳이 바닥에서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져요. 계좌의 숫자는 요동쳐도 생활의 리듬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균형 감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배당을 주니까 안전하고 안 주면 위험하다는 식의 흑백 논리는 현실과 조금 달라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업황이 나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배당을 안 줘도 실적이 탄탄한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인컴을 한 팀으로 묶는 편이 결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성장 자산이 미래의 분배 여력을 키워주고 인컴 자산이 오늘의 생활을 받쳐주는 시계 역할 분담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SCHD의 배당 발표 같은 확정된 숫자는 이 팀에서 인컴 파트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체크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을 움직이는 타이밍도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달 시장을 맞추려 하기보다 연일에서 2회 나만의 점검 주기를 정하고 그때 목표 비중에서 너무 벗어난 부분만 살짝 되돌리는 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를테면 성장 자산이 많이 올라 목표선을 넘었다면 조금 덜어 인컴 자산으로 옮기고 반대로 인컴 자산이 과하게 커졌다면 성장 쪽을 보충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실행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이면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방에서 국물을 간 보듯 정해진 때에 정해진 순서로 조금만 손보는 일에 가까워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처럼 그려보세요. SCHD는 이번 분기 금액을 확정했고 날짜도 박혔습니다. 작년 같은 때보다 조금 더 커졌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쌓인 금액도 의미 있게 늘었습니다. 비슷한 친구들과 나란히 보면 힘을 더 잘 쓰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 배경에는 다양한 폭의 배당 인상이 어깨동무하듯 합쳐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 뉴스가 아무리 요란해도 배당이라는 조용한 숫자는 자기 역할을 계속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내 상황을 더하면 방향이 또렷해져요. 길게 달릴 수 있는 시기라면 성장 쪽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생활비가 중요해지는 시기라면 인컴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시기죠. 둘의 균형을 계절 바뀌듯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성장과 현금 흐름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의 숫자들을 하나씩 대어보세요. 확정된 금액, 작년과 올해의 차이, 비슷한 상품과의 비교, 그리고 포트폴리오 속 기업들의 실제 성장. 이 네 가지를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 다음 선택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작은 금액 하나가 내일의 여유를 만들고 다음 분기의 숫자가 그 위에 또 올라갈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긴 호흡에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